뜨겁게 하나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리더십 학교랑 우주와 전 인류를 아우르는 커다란 네트워크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리더십 학교 2기 이원영입니다. 2002년도에 한국 리더십 학교를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결혼한 지 이제 18년이 됐고요.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키우고 있고, 여전히 7살 같은 남편을 아들로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드림버프 교육연구소의 대표입니다. 저희 드림버프 교육연구소는 아무 꿈이 없이 주어진 하루를 그냥 수동적으로 흘려보내는 아이들을 깨워서 스스로 자기의 하고 싶은 일과 꿈을 찾아서 떨쳐 일어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을 향한 희생과 그리고 헌신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고 있는 부모들, 특히 엄마들을 각성시켜서 스스로에게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오랫동안 이전에 꾸었던 꿈들을 기억해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과 자존감 관련된 책을 쓰고,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기연이라고 고대 기독인 연합회라는, 거기에 항상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분이 그 이장로 교수님이세요. 1기 때 그 이장로 교수님의 콜링이 있었는데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안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이 일기를 했더라고요. 벌써 쟤네들 다 벌써 일기를 했대. 일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안 되겠다, 그럼 2기라도 하자 해가지고 그 일기 초대 조교인 박준영이라고 추천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고요. 숙제도 계속 밀리고, 그래서 조교한테 맨날 꼬사리 받고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 얼굴은 보이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스만의 카페를 열어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그 2기의 그 카페 이름이 나라이 이마옵시며 였어요. 그걸 왜 기억하느냐? 제가 지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이 이마옵시며라는 것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뜨겁게 하나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을 받을 때에 곁에 있었는데,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간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랑 함께 했던 프로젝트가 기억이 남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준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되게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헌신을 하고 에너지를 들여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2기만 누릴 수 있었던 에피소드라면 역시 2002년 한일 월드컵이죠. 그 월드컵 때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 빨간 옷을 입고 오는 그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 위민 인 콜링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창립하게 되는 그 시기에서부터 이 한국 리더십 학교의 네트워크가 나에게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리더십 학교의 동료들을 통해서 용기를 받고 해서 부모 교육 관련된 책도 마무리 짓고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필한 부모 교육 책은 태풍을 품은 엄마라는 책이에요. 태풍과 같은 시기를 보내는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책이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가,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20년간의 상담과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체험들을 통해서 받았던 인사이트들을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다 있는 내용이에요. 책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장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여도 네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있어. 네가 하는 이야기가 인사이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을 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그 비하인드를 통해서 나온 책이고요. 철이 들 때쯤부터 지금까지 한 35년 된 것 같아요. 큐티가 저한테는 일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기도 하고 떼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언제 해주실 건데요? 라고 따지기도 하고, 큐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 자식으로 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입니다.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들. 중요한 건 크루스에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크더라고요. 힘들 때 나를 붙들어주는 큰 일이 아니었을까. 세 번째는 아이들과 남편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제가 힘들 때 저를 지탱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토스터 마스터즈라는 그룹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 스피치를 훈련하는 모임이에요. 퍼실리테이션 토스터 마스터즈라고 해서 퍼실리테이터들이 모여서 관심 있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하고 퍼실리테이션을 진행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고 하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큰 그룹들은 굉장히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찾아봐서 그런 곳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책을 정기 배송을 해요. 이번에 새로 한 곳이 새물결 플러스라고 김요한 목사님 대표로 있는 그 출판사인데요. 거기에서 월 얼마를 계속 이제 후원을 하고 그분들이 책이 이제 새 책이 나오시면 그것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집에 안 읽고 아직 쌓여있는 책들이 꽤 많이 있지만 저에게 그 쌓여있는 책들이 너무 행복하게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과거에 썼던 글 있잖아요. 그게 딱 올라왔는데 거기 제가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인사이트 많아. 뭐냐면 늙었다라는 건 늘 그렇다라는 말의 준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늘 똑같이 그러하다면 그건 늙어가는 거겠네.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채우고 그리고 그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하고 그런다면 겉사람은 후패해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위로가 아닌 위로를 하게 되는 그런 인사이트가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성장하고 늘 업그레이드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과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한국 리더십 학교랑 커다란 네트워크다. 우주와 전 인류를 아우르는 커다란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내가 하는 생각에 동의하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맺을 수 있는 게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동문이 되실 분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가치가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안 들어오면 손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